인간 관계에서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남성의 경험은 종종 일반적인 로맨틱한 클리셰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열정의 폭발도 운명적인 만남도 아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펼쳐지는 과정이며 때로는 남성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우리의 인식은 현실을 형성하며 이는 사랑과 관계의 맥락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남성의 애착 심리에 대한 이해는 파트너 관계의 역동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은 종종 남성의 행동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강한 끌림이 자동적으로 깊은 감정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갑자기 멀어지거나 덜 관심을 보이면 이는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배신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남성의 사랑은 여성보다 더 신중하고 점진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성은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르게 경험합니다. 감정적인 충동에 굴복하는 대신 상황을 분석하고 사건의 전개를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을 평가하며 종종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에게 사랑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사랑은 필요가 아닌 진실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무관심하거나 우유부단해 보이더라도 많은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표현하기 위해 내면적으로 고군분투합니다. 이는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적 소통 기술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정이 싹틀 때 거치는 각 정신적, 감정적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특정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튼튼한 기반을 가진 관계와 미래가 없는 일시적인 감정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육체적, 본능적인 끌림입니다. 모든 것은 찰나의 이미지, 표현적인 제스처, 매혹적인 미소, 강렬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매력적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초기 감정적 반응은 주로 시각적, 생리적입니다. 마치 본능처럼 거의 자동으로 작용하는 생물학적인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이 순간에는 생각과 의식적인 평가의 여지가 없으며 억누를 수 없는 욕망만이 존재합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의 뇌는 자극에 대해 조상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종종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아닌 학습된 고정관념에 의해 지시된 충동에 따라 행동한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여기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육체적인 끌림은 깊은 감정적 연결로 오해될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관계의 전망, 성격의 조화, 그리고 이 여성이 인생의 충실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까워지고 접촉하고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을 느낄 뿐입니다. 이는 깊은 영적 친밀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만족을 찾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남성은 종종 매우 세심하고 끈기 있고 칭찬에 후하며 심지어 구애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여성은 이 열렬한 관심을 깊은 감정적 관심의 표현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눈이 멀게 되는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성은 강한 자극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진정한 감정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곁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끊임없이 반복했으며 이 단계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반영의 게임입니다. 외적인 이미지는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만 남성은 이 사람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 질문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기대가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마음이 감정적인 충동으로 열리고 초기의 에너지를 진정한 연결로 오해하면
상호성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토양에 애정을 투자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로맨스의 새벽으로 피어나는 것은 그에게 깊은 감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일시적인 관심, 열정의 불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꽃 뒤에 더 큰 무언가가 따르지 않으면, 그가 일시적인 욕망의 한계를 넘어보게 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갑작스러운 열정은 나타난 만큼 빠르게 사그라질 것입니다. 이는 장작이 없는 불꽃과 같습니다. 밝고 강렬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불꽃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남자가 겉보기에 뚜렷한 이유 없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장기적인 무언가를 구축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감각적인 반응, 감정적인 자극을 찾지 못해 필연적으로 사라지는 일시적인 충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인간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현명한 통찰력으로 일시적인 욕망과 모든 것을 삼키는 사랑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 상황은 그녀의 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위험은 희망에 부풀어 오른 많은 여성들이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이 초기의 관심이 실제로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순진하게 믿습니다. 여자를 원하는 것은 그녀와 튼튼한 관계를 구축하고 공통된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미묘하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결합의 출발점이 되거나 쓰라린 실망과 마음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 발전의 이 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차갑고 불신하게 되거나 마음 주위에 난공불락의 벽을 쌓으라는 촉구가 아닙니다. 감정적 인식을 얻고 진정한 동기와 의도를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가 피상적인 끌림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당신의 성격, 당신의 내면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관계에는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가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없습니다. 이 진실을 제때에 깨달으면 부당한 애착을 피하고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황을 이상화하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자질을 부여하지 않고 멀리서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헤이가 옳다고 주장했듯이 감정적 명확성은 자기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과 정신적 조화를 소중히 여길 때, 진실한 관심으로 위장한 일시적인 욕망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더 이상 계속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 영혼의 감정적 얽힘. 초기의 끌림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 강해질 때 남성의 마음에는 단순한 육체적인 끌림 이상의 무언가가 싹틉니다. 혼란스럽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비로운 힘, 즉 감정적인 연결이 나타납니다. 이 조용하지만 중요한 전환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립니다. 남자는 여자를 단순한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화의 원천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곁에 있는 것이 즐겁고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스스로 인정하기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진정한 연결은 두려움과 비난 없이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때 탄생합니다. 남자는 이 단계에서 바로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끊임없이 역할을 연기하고 인상을 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긴장을 풀고 보호 갑옷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 곁에 있는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승인을 구하지 않고 연결을 갈망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열고 아무나와 공유하지 않는 것들, 즉 가족, 두려움, 꿈, 과거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도 모르게 그는 그에게 매우 소중해지는 감정적인 애착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사랑에 빠진다라는 합리적인 결정의 여지는 없습니다. 대신 감정적인 편안함이 커지는 느낌이 듭니다.
연결은 취약하고 개방적일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로 변합니다. 아직 사랑은 아니지만 마음은 이미 새로운 감정을 향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호기심이 깨어납니다. 남자는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녀의 모든 말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관심은 때로는 어떤 로맨틱한 고백보다 더 강력한 애착의 형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함께 보낸 시간의 질은 양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들은 곁에 있으면서 몇 시간 동안 침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선, 예상치 못한 웃음,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화와 같은 작지만 강렬한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루이스 헤이가 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은 배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히 곁에 있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그녀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고 그녀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녀가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 진정으로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 순간은 관계 발전의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남자가 마음을 연결하는 감정적인 실을 느끼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은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잠재적인 동맹이 단순한 끌림에서 깊은 감정적인 연결로 발전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남자가 영혼의 반응을 찾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영감을 받지 못하면 그는 다시 무관심의 벽으로 파트너와 분리됩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배려와 관심이 없는 것은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최대한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 상호 참여와 부드러움을 요구합니다. 이 친밀함의 발생이 의무로의 자동적인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는 진심으로 감동하고 심지어 깊이 관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생각하고 평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를 달성하는 모든 사람이 결국 머물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순간은 여성에게 특별한 감정적 재치, 인내심 및 의식적인 관찰을 요구합니다. 불행히도 많은 여성은 이 친밀함을 느끼고 가능한 한 빨리 관계의 상태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확실성을 갈망하지만 이러한 서두름은 싹트는 사랑에 깨지기 쉬운 새싹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압력으로 인해 남자는 구석에 몰리고 이해받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사랑은 삶에 초대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지혜는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단계와 이 단계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파트너 곁에서 편안함과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남자가 가면과 속임수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느끼면, 그의 모든 장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들 사이의 연결은 날마다 강해집니다. 그러나 역할을 연기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자신의 일부를 숨겨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 그는 다시 자신 주위에 보호 장벽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남자는 여자를 일시적인 환상이 아닌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존재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와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를 내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을까? 두려움 없이 그녀와 내면 세계를 공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이러한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감정적 개방성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남자의 생각은 이 여자의 이미지를 포함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발생하며 항상 의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들 사이의 연결이 진정한 힘과 깊이를 얻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미지를 자신의 삶의 구조에 짜넣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무심코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녀와 무의식적으로 연관되는 음악적 구성이나 생각을 공유합니다. 그의 연설에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라는 대명사가 점점 더 자주 들립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그에게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취약성을 잊지 마십시오. 정신적 조화의 파괴, 불안의 표현, 비난 또는 과도한 요구는 한순간에 발생한 매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자유를 느끼기 시작한 남자는 함정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이 단계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은 그녀의 진실성입니다. 너무 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정의 진실성은 나무의 뿌리처럼 연결을 강화하고 가면과 전략은 연결을 깨지기 쉽고 일시적으로 만듭니다. 감정적인 친밀함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문을 열지만 그들이 함께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잠재력이 있다는 것, 이 여자에게는 그의 육체적인 끌림보다 더 깊이 감동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기로 결정하면 그것은 그가 이미 집처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침묵하는 내면의 검사. 이때까지 남자는 끌림을 경험하고 감정적인 연결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즐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미묘하고 깊은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가장 내성적이고 조용하며 종종 오해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는 이미 이 여자가 외모뿐만 아니라 그를 매료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성격에 감탄하고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고 함께 보낸 순간을 즐깁니다. 그러나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무언가가 바뀝니다. 그는 더 과묵하고 멀어지고 덜 감정적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개인적인 성장은 항상 외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사람이 멀어질 때 그것은 그의 내면 세계의 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남자가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항상 여자에 대한 관심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관계가 그의 삶의 방식에 얼마나 조화롭게 들어맞는지 평가하면서 침묵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분석이 아니라 깊은 감정적인 탐구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말하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그녀 곁에서 평화를 얻고 있을까? 아니면 억압적인 긴장을 느끼고 있을까?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역할을 맡아야 할까? 그녀는 내게 에너지를 채워주고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고갈시키고 있을까? 나는 그녀를 내 삶에서 보고 싶을까?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울 뿐일까? 이러한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그는 종종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분석을 위한 공간을 얻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이 기간 동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압력, 설명 또는 비난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의 감정이 현실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상황을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은지 이해할 시간입니다. 이 순간은 많은 여성에게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 남자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은 드물고 피상적이 되고 계획은 불확실하고 접촉은 차가워집니다. 이는 개인적인 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여자와 거의 관련이 없는 깊이 내면적인 과정입니다. 이 순간에 일반적인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그에게 소중하다면 그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주장했듯이 의심은 항상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의 모순이 해결을 요구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이러한 합의는 과묵하게 불필요한 말과 약속 없이 이루어집니다. 내면 분석 기간 동안 남자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는 이 여자 곁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떤 역동성이 발생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호환성과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평화를 찾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느끼면 그는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성이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온건한 속도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억압감을 일으키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숨쉴 자유를 주며, 이 말은 일어나는 일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합니다. 관계가 침묵과 생각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면 더 깊은 수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단계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배려심 있고 부드럽고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날이 있는가 하면 뚜렷한 이유 없이 거리를 두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이나 조작이 아니라 그의 의심, 두려움 및 명확성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자가 관계를 계속하고 싶어하고 편안하고 감정적으로 투자할 준비가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그는 더 큰 확신과 일관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에게 이것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녀가 불안, 비난 및 요구로 반응하면 소외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고 그의 개인적인 과정을 존중하면서 곁에 머물면 그가 압력을 가하지 않고 명확성을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가장 강한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주장하지 않지만 자신을 잊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자는 단순히 사랑을 느끼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키울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미래를 건설하고 성장하고 자신의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학작용이나 습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수용에 근거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종종 이 내면의 대화는 관계의 전환점이 됩니다. 남자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이해받고 감정을 표현할 자유를 얻는다면 그는 더 진지한 약속을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압력을 느끼거나 반대로 소외감을 느끼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일을 강요하기보다는 물러서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주요 어려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는 항상 명확한 경계와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자가 새로운 힘과 감정으로 돌아오고 때로는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확실성을 기다리는 대신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상황을 솔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부재를 정당화하지 말고 침묵을 극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단계는 말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엄청난 중요성을 지닙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결정이 싹틉니다. 나는 그녀가 좋다는, 나는 그녀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한다로 발전하거나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이것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얻은 답변은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자가 머물기로 결정하면
그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떠나면 더 적합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남자가 끌림, 감정적인 연결 및 내면의 검사 단계를 거쳐 이 단계에 도달했다면 그는 자신의 감정의 명확성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다. 사랑은 의식적이고 자발적이며 구속력 있는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충동이나 강제적인 필요가 아니라 신중한 결정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이나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성숙과 완전성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완전성에서 남자는 이 여자와 함께 있고 그녀와 자신의 삶, 자신의 날과 꿈을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 곁에서 기분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결정에는 항상 큰 고백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공동의 미래 계획, 우리라는 대명사의 자연스러운 사용, 그녀를 친한 친구와 친척에게 소개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뻔한 로맨틱한 문구 없이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남자가 관계에서 이 탐나는 단계에 도달하면 그는 절대적인 자유를 느낍니다. 그는 더 이상 덫에 걸린 듯한 느낌을 받지 않고 외부의 압력을 느끼지 않고 강요된 의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자와의 결합은 자신의 행복의 유기적인 연속이 됩니다. 마치 관계가 자신의 정신을 강화하고 삶에 영감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그는 진정한 사랑으로 인식합니다. 이 성숙 단계에서 남자는 흔들리지 않는 감정적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불모의 검사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데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발생하는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불가피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갈등은 도망치는 이유가 아니라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연결을 강화하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진정성은 이러한 관계의 초석이 됩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진실의 깊이에서만 진정하고 오래 지속되는 사랑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이 맥락에서 생생하게 반영됩니다.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의 성격의 어떤 측면도 숨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장단점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 앞에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느낍니다. 이전 단계와 달리 두려움이 의심과 회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배적인 역할을 잃었습니다.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의 결정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지배적인 요소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고 비밀을 공유하기로 선택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미래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이상화된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인격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는 공동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떤 유형의 관계를 구축하고 싶은지, 독립과 친밀함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찾는 방법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더 이상 그를 마비시키지 않고 오히려 관계의 추가 개발을 위한 강력한 자극 역할을 합니다. 이미 상호 신뢰, 성격의 호환성,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기로 한 의식적인 결정을 통해 안정적인 감정적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기간에 많은 연결이 특별한 강도를 얻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성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매일 돌봐야 하는 귀중한 선물이 됩니다. 루이스 헤이는 진정한 사랑은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동등한 교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원칙이 관계의 이 단계를 특징 짓습니다. 마치 고향과 같은 관계는 완벽한 피난처가 아니라 소속감이 지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공간입니다. 남자가 이 탐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 하나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그는 항상 곁에 있고 믿을 수 있고 자신의 말을 지키고 당신의 삶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설명 없이 사라지지 않고 자신이 원할 때만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결과를 보자라는 태평한 게임을 하지 않고 이미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달성하는 것이 관계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정직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연결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친밀함을 잃지 않고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해결하고 매일 서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노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도록 하는 견고한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한 사람이 이 단계에 도달하기를 꿈꾸지만 그들 모두가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전 단계의 관계 발전을 결코 거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들은 깊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채 감정적 연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의식적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계의 이 단계는 진지한 약속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남자가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감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다면 그는 아직 필요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애착, 욕망 또는 습관을 가질 수 있지만 의식적인 사랑은 아닐 수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혼란이 있는 곳에는 진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계가 확신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낳는다면 아마도 그들은 아직 꽃을 피울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올 때 명확하고 조용하며 확고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계를 이전의 모든 단계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당신과 함께 있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그의 의도에 대해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동, 그의 시선, 그가 당신을 그의 삶에 포함시키는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는 당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그의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서두르지 않는 남자들에게 성급하게 낙인을 찍지 마십시오. 의식의 부족이 그들을 자동으로 무감각하거나 미성숙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부 남성들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피상적인 끌림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남성들은 감정적 친밀함을 소중히 여기지만 책임과 의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내면을 가꾸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의 존재조차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남성들에게도 완전히 적용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깊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때로는 관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내부 인식이 없으면 관계는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고 반복되며 결국에는 낡아집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육체적 친밀감이 관계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성관계가 자동으로 강력한 연결을 가져오고 열정이 의무에 대한 준비를 가져온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삶의 진실은 남자가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친밀한 관계는 당신을 더 가깝게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정을 얻기 위해 관계를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다는 그의 신념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는 것이며 이 과정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정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파트너의 감정적 성숙도를 의식적으로 평가할 때 그녀는 많은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녀는 희망이 없는 관계에 힘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성장과 심화의 실제 잠재력을 가진 관계 발전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신호, 관계의 뉘앙스 및 각 단계의 감정적 역학을 읽는 섬세한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가 육체적 끌림에만 몰두한다면 어떤 설득도 그를 더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적 평가와 의심의 기간을 거치고 있다면 어떤 압력도 당신 사이의 간격을 넓힐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숙하고 의식적인 결정에 도달하면 당신은 분명히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숨거나 당신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결은 감정의 피상적인 강렬함과 진정한 깊이, 덧없는 존재와 지속적인 감정적 참여, 아름다운 약속과 일관된 행동을 구별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것으로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냉소적이고 불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 마음을 열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당신의 관대함을 평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성숙하고 진실하며 자유로운 사랑의 입장에서 관계를 구축하는 법을 배우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모든 관계는 귀중한 교훈이며 어떤 이야기가 의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에게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경고 신호를 감지하고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당신과 발맞추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추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사랑은 끈기와 끈기가 아니라 조화로운 일치입니다. 시간의 일치, 성숙도의 수준, 의도의 공통성, 공동 성장과 발전에 대한 상호 열망,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면 사건을 서두르거나 설득하거나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관계를 구축하기에 충분히